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여기는 홍천 선마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곳은 작은 키바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작은 키바에서 오늘은 제가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현병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는 정신분열병,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신분열병은 때로는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현병이다. 그러니까 현은 여러분 그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현이죠. 그런 현이 조율이 잘 안 된 이런 병이다. 그래서 조현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일본에는 통합실조증이다. 이게 인격이 뭔가 통합이 됐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그게 이게 정말 컨디션이 잘 안 맞는 이런 병이다. 이렇게 온 세계가 정신분열병,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서 이름을 바꾸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은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또 당장 우리 생활과 직결이 되는 이런 몇 가지 이야기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정신분열증의 특징은요, 첫째는 이제 사물의 변별 능력이 없습니다. 사고의 장애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가령 뭐 사람들이 나를 간첩으로 오인하고 있다. 혹은 또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간첩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피해망상이, 이게 이제 우리 생활과 제일 무서운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누가 나를 간첩이라고 잡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자기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피해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열병, 조현병이 가끔 신문에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고의 장애, 특히 피해망상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 죽음을 당하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성공을 해야죠. 자기가 미리 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분열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해망상증이 있는 환자들이 정신분열병, 조현병 중에서는 제일 무서운 증상이고, 가끔 이런 피해망상증 때문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감정의 장애입니다. 감정의 장애는요, 이 정신분열이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사고와 감정이 따로 논다. 그래서 분열이 생겼다. 그래서 정신분열병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껄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못된 사람 아닌가요? 아버지 장례식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좀 슬픈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이 사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슬프다는 감정이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하는 내용과 또 감정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이 참 잘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러냐면은 전혀 감정이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정 둔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감정이 둔하게 마비가 거의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정 둔마는 사물의 변별력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요,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대체로 보면은 감정 표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을 대개 미국에서는 스키치라고 합니다. 약간 분열병기가 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는. 야, she 스키치. 그러면 그 여자는 어쩐지 좀 이렇게 분열병 기운이 좀 있다.
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특징이 이게 감정 표현이 잘 없습니다. 참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폭탄을 쥐고 안고 다니는 사람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법무부에서 저 공주의 정신감호치료소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신관 이 환자를 퇴원시키면 바로 또 이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치료감호소에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참 고마운 정책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신병, 이 조현병 환자들은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도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정신과 교수가 이 피해망상증 환자 때문에 끔찍한 정말 일을 당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조현병이라고 일단 진단이 되면, 지난번에 제가 조울병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약이 요즘은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 이 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잘 먹지를 않습니다. 왜? 첫째는 이제 병식이 없으니까. 병에 대한, 내가 병자다, 환자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먹지를 않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도 더더구나 우리가 잘 먹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신분열병 환자 중에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긴 천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갱이라든가 고호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정말 뭐 정신병원에 입원도 다 했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걸작인 미술을 남겼습니다. 이런 고호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죠. 그 양반은 정말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림은 언제 그렸느냐 하면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 지금은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명화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병 환자들도 때로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신병과 천재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게 정말 천재냐 정신병이냐. 여러분 얼마 전에는 스탠포드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양반이 계셨어요. 유명한 교수인데 모든 사람은 이 환자는 정신병 환자라고 취급을 하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양반이 내놓은 정말 그 천재적인 이 물리상의 공적을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 수상을 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현재 교수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이 조현병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참 끔찍한 일도 저지르지만 또 때로는 정말 훌륭한 예술적인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조현병은 꾸준하게 약을 먹고 치료를 잘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번 조현병 증세가 오고 평생을 별 증상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현병일 때는 지치 말고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정말 치료를 잘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